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손보업계의 만년 적자 사업으로 꼽혀온 자동차 보험이 제도 개선 효과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 다수의 손보사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등으로 국내외 증권사들이 투자 권유를 못하게 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에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여성 임원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단단하기로 유명한 은행권 유리천장이 깨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횡령 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에게 몰아준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미경 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부실 계열사인 롯데 PS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한 협의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그릇된 지시를 알면서도 따랐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간접적 이익이 없거나 불분명하며 범행 피해 회복에도 노력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롯데의 어려운 사정을 비춰볼 때 경영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롯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신동빈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의를 기도드려 죄송함을 생각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심신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합니다. 롯데는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보다 투명한 기업, 그리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주사전환과 해외사업 확대 계획 등 그동안 주춤했던 뉴롯데의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보업계의 만년 적자 사업으로 꼽혀왔는데 올해는 다수의 손보사가 줄줄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산차 렌트비 현실화 등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효과와 보험료 인상, 또 태풍이나 폭설 등이 적었던 계절적 요인 덕을 본 겁니다. 손보업계는 벌써 내년에 곧장 다시 자동차 보험 실적이 뒷걸음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3분기까지 자동차 보험 합산 비율 96.37%를 기록했습니다. 합산 비율은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합한 것으로 100%를 넘으면 손해, 반대로 밑돌면 그만큼 이익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합산 비율 99.7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자동차 보험 흑자가 유력합니다. DB손보도 올해는 자동차 보험 흑자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합산 비율 99.32%를 기록하다 4분기에 약 1%포인트 상승해 10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3분기 합산 비율이 97.1%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넘게 개선돼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 밖에 현대해상과 한화손보도 3분기 합산 비율이 각각 98.37%, 96.89%로
연간 흑자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또 KB손보와 메리츠화재, 더K손보 등도 3분기 합산 비율이 100% 내외에 근접해 있어 4분기 실적에 따라 흑자가 가능합니다. 줄줄이 흑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손보업계는 자동차 보험 흑자가 올 한 해로 끝날 거라며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험료 인하 요구에 하반기부터 각 손보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춘 영향이 내년 실적부터 본격 반영되는 데다 올해 흑자가 나면 인하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은 눈, 비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상 폭설 4년 주기설도 걱정입니다. 내년은 지난 2014년 2월 영동 지역에 8일간의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한 지 꼭 4년째 되는 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방침과 변동성 우려로 국내외 증권사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주의 공문을 배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에게 암호 통화에 대해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권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대신증권이 최근 각 부서에 보낸 준법 감시인 공문입니다. 대신증권은 암호화폐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 11일 임직원에게 고객이나 지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상담 행위나 매매, 중개, 주선, 대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임직원 본인의 암호화폐 매매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증권 역시 암호화폐 관련 업종에 대한 계좌 개설 시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업자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영업점에 전달했습니다. KB증권은 공문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 참고 유형을 배포하고 이체 상대 계좌가 암호화폐 거래소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이처럼 암호화폐 주의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암호화폐는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주요 금융사들도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고 있고 뉴욕 거래소도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JP모간 체이스, 캐나다 왕립은행, 소시에떼 제너럴, UBS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고객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유독 유리천장을 깨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은행권에서 여성 임원들이 하나둘 탄생하고 있습니다.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은행들이 많아 여성 임원이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 임원 인사에서 은행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인 장미경 부행장보를 승진시켰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임원입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현직 여성 임원은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과 장미경 NH농협은행 부행장보 2명입니다. 신한은행과 K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서는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은행 전체 직원 83,232명 중 여성 직원이 51.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 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셈입니다. 은행에 입사해 임원이 될 가능성은 남성 직원은 평균 0.19%, 여성 직원은 0.02%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은행권 CEO들은 임원 인사를 앞두고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미경 부장을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승진시킨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고급 여성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취임 직후 여성 임원 수가 현재로선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이 용인되지 않았던 흠이 있다면 계속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원 BNK금융지주 회장도 그룹 CEO 특강에서 BNK금융이 첫 번째로 금융산업 유리천장을 깰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 직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은행권에서 여성 임원이 적은 것은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등이 주요 요인으로 성과가 두드러지는 부서와 업무를 남성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여성 직원에게도 적절한 부서 배치와 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고 성황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선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 씨의 허위 진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총리도 1심에선 징역과 집행유예, 추징금까지는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두 사람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병원 중심의 연구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 빅데이터 활용과 유전자 치료, 병원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등을 막는 규제가 있는데 이를 개선해 병원의 연구 혁신과 창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오늘 바이오 연구 창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국내 최고의 인력이 모인 병원을 바이오 의료 분야의 혁신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원 중심 연구 등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바이오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 효과에 따른 지수 하락률보다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역사적으로 배당락 효과에 따른 배당락일 지수 하락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2006년 이후 11년간 배당락일의 코스피 등락률 평균은 마이너스 0.28%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은 또 특히 올해는 코스피 200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해온 덕에 12월에 배당이 집중되는 경향이 줄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수 관점에서 배당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고배당 종목의 경우 배당 기준일인 배당락 전날까지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배당락일 이후에는 지수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당락 전후 투자 전략에 대해선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배당락 이전까지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나 우량 배당주의 경우 배당락 효과가 크더라도 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 연체가 있는 경우 오래된 것부터 먼저 갚는 게 신용등급 상향에 도움이 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조 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뷰로는 신용관리 10대 요령을 발표하고 자신의 신용등급과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신용관리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의 핵심이라며 현재 등급이 낮아도 뚜렷한 목표를 세워 꾸준히 연체를 갖고 한 등급씩 올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출금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을 연동해 적은 금액도 연체하지 않는 것도 신용관리 요령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신용평가의 긍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통신비 등 꼭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엔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연체가 생겼는데 당장 갚는 게 불가능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에도 여전한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재정을 집중해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13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고용 불확실성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사회 간접자본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사업
사업별 집행 상황과 세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산 불용률 2%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 불용률은 2013년 5.8%에 달했지만 매년 조금씩 낮아져 작년에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조기용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통해 어려운 일자리 여건과 거시경제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업체로부터 장기연체 채권 2조 8천억 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했습니다. 이번 채권 소각은 지난 7월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소각계획의 후속 조치이며 소각을 통해 총 26만 7,468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 노후 대책인 퇴직연금을 헐어 집을 산 가입자가 중도 인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중도 인출자의 45.7%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총 5,530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인출자 비중은 낮아졌지만 금액과 인출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대만보험 전문기관 TII와 함께 태풍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앞으로 이 모델을 추가로 검증하고 일반 상업시설 등에 대한 태풍과 홍수 모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1,220만 1,69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이상 줄었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관광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입니다. 아무래도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회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이색 전시회를 소개해드립니다. 6m 길이의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를 옮겨놓은 듯한 작품. 가까이서 보니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놀았던 레고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그동안 뉴욕, 런던 등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200만 명의 관객들과 만났던 전시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 겁니다. 이번 전시는 레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네이선 사와의 첫 작품 전시고요. 제가 어릴 때, 제 나이 때 친구들은 어릴 때 사실 레고라는 왕부품을 되게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요. 한국은 사실 아빠랑 아이랑 엄마가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빠나 엄마나 그리고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뭉크의 절규, 크림트의 키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재료는 장난감 레고가 전부입니다. 색깔, 조명과 원근감을 활용해 경악, 감탄, 웃음, 심지어 공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장난감 레고가 예술작품으로 진화한 겁니다. 보면서 어릴 적에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게 생각이 많이 났죠. 옛날 추억 많이 떠올랐습니다. 남녀노소 편하게 그냥 전시 구경할 수 있는 분위기라 되게 좋았어요. 전시장 안에 마련된 레고 조각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감성을 되살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재밌었어요. 모든 게 다 레고가 된다는 게 다 신기했어요. 평소에도 제가 많이 레고를 만드는데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니까 매우 재밌었습니다.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물건 혹은 음식들이 살아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영화 토이스토리처럼 말이죠. 이런 재미있는 상상에 예술을 더해 전시한 공간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진작가 테리 보더의 전시입니다. 테리 보더 작가는 일상의 사물에 팔다리를 붙여서 의인화를 시켜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비나 미술관에는 그의 사진 작품과 영상 작업 그리고 그가 만든 입체 작업까지 총 9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쪼글쪼글 마른 대추가 피부 관리를 위해 팩을 붙이고 있습니다. 반쪽으로 갈라진 달걀은 라면 보트 위에 떠 있습니다. 기발한 유머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귀엽고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친구랑 같이 귀엽다, 재밌다 이러고 봤는데 뭐 제목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사회 문제도 있는 거고 되게 숨겨진 의미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놀랐어요. 실제 단순해 보이는 이 캐릭터들은 사회의 부조리함 혹은 인간 존재의 근원 등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유쾌하고 재치 있게 풀어냅니다.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스쳐 지나가는 사물에 어떤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인 메시지나 인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아이와 나이 드신 분들, 연인이나 친구들이 너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고요. 그 즐겁고 유쾌함과 더불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적인 요소들 그리고 사회를 풍자하는 요소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한 전시입니다. 단순한 감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처럼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랑은 저랑 멀다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도 이러면 예술가가 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막상 만드니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드니까 그 작품들, 아까 봤던 작품들이 더 잘 이해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연인,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물이 유쾌한 상상력과 만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한 현장에서 나만의 예술적 감각을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동지절기인 오늘 큰 추위 없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겠고 호남과 영남, 제주도로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까지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 좋으련만 내일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다행히 공기는 꽤 부드럽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예년 수준을 6도 정도 웃돌겠고 한낮에도 10도 가까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이 포근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다만 성탄절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월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화요일에는 영하 8도까지 크게 떨어지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계속해서 눈비 소식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레 일요일에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성탄절인 월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